그러나 나 혼자서도 단주할 수 있다는 교만은 8,000km 떨어진 머나먼 아프리카 땅에서 결국 술잔을 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AA를 받아들였고, 아빠의 자격을 되찾기 위해 단주와 직장 생활에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재발을 했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단주를 결심하고 해외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AA 모임이 없어 삭막했지만 업무가 끝난 후 회사 캠프에서 홀로 모임을 하였고, 4개월에 한 번씩 보름간 한국에 들어오면 모임에 집중하면서 피눈물 나는 단주를 이어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중동 현장을 위대한 힘의 축복으로 잘 마무리하고 아프리카 현장으로 옮겨가 직장 생활과 단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도 단주할 수 있다는 교만은 8,000km 떨어진 머나먼 아프리카 땅에서 결국 술잔을 들게 했습니다. 슬금슬금 여기서는 술 마셔도 재발했다는 소문은 안 나겠지 라는 이상한 생각이 올라오며 다시 알코올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술잔이 저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소주가 없고 현지인들은 주로 맥주를 마셨는데 저는 맥주로는 성이 차질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꼭 어렸을 적 보았던 한국의 대병 소주 같은 맑은 색깔의 40도짜리 이상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멈추지 않았고 생활은 도저히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병원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 1박 2일을 가야 하는 곳이었고 더더욱 알코올 병원은 없었습니다. 강제로 술을 멈추고 찾아오는 금단 증상을 맨정신과 맨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물이 벗겨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마셨을 때는 정말 행복한 재발이었구나. 누가 나를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없을까? 제발 날 좀 병원에 데려다 줘.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한국행 비행기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 계속 단주를 시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던 해에 한국에 들어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으나 팬데믹이 장기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기하게 되었을 때 저는 AA 모임 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동안 이기적이었던 제가 무언가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봉사 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멤버에게는 소중한 시간표가, 어떤 멤버에게는 스팸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소중한 경험으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근본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올바른 단주 생활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하지만 확실히 느꼈습니다. AA 모임에 와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한 후로도 어리석은 생각으로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모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중독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정작 숨기고 싶어 했던 저의 자아를 지금부터라도 벗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철창살 안에 가두고 자책하며 살아온 시간이
아쉽기도 하지만 지나간 시간보다는 남아있는 삶이 소중하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AA 모임 안에서 멤버 선생님들과 같이 가려 합니다. 이제 두꺼운 외투 하나를 벗게 된 참입니다. 옷을 모두 벗고 자아를 내려놓는 날, 저의 진정한 단주 생활은 시작될 것입니다. 멤버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 안에서 봉사하며 회복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곧 나의 회복입니다.